암울한 도시를 가로지르는 전개밖에 알려고 나갑게 미래를 향해 초록빛에 지구는 쌓인 여정 속에 우리 모두의 드라이브 함께 타고 가자 배터리 충전을 가는 힘을 파워 테슬라 FSD 3.51 업데이트 N 모델 3 범퍼 카메라 스토크 복귀 완전 확장 유튜브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러브9입니다. 와, 진짜 오늘은 테슬라 쪽에서 완전 폭탄급 소식 두 개가 동시에 터졌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미리 눌러주시면 이런 핫한 소식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 혹시 FSD 쓰시면서 스트라이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모델 3 타시면서 물리적인 방향지시 등 스토크가 그리웠던 분들? 오늘 완전 대박 소식이에요. 첫 번째로는 FSD,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의 감독화 자율주행 기능에서 스트라이크 용서 기간이 기존 7일에서 무려 3.5일로 반토막이 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상 FSD 사용자들한테는 엄청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모델 3가 드디어 유럽 승인 문서에서 프론트 범퍼 카메라와 물리적 방향지시 등 스토크 복귀를 예고했다는 소식이에요.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오늘은 이 두 가지 굵직한 업데이트를 완전히 파헤쳐서 각각의 변화가 가져올 실질적인 영향부터 시작해서 배경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와 아시아 지역에 언제쯤 도입될 수 있을지까지 전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FSD 스트라이크 시스템 변화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거 정말 테슬라 FSD 사용자들한테는 엄청 큰 변화거든요. 기존에는 어땠냐면 여러분이 FSD나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다가 운전자 주의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너무 오래 본다든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스트라이크를 받으면 그 스트라이크가 무려 7일이 지나야 하나씩 차감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3.5일, 정확히는 84시간 후에 스트라이크가 하나씩 차감되도록 완전히 시스템이 개편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여러분이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 보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생긴 배경을 생각해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테슬라가 최근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 기존의 스티어링 휠 터치 확인, 그러니까 휠넥이라고 부르는 그 시스템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거든요. 대신에 비전 기반 DHS, 그러니까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카메라로 운전자의 시선이나 자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정말로 운전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에요. 예전에는 단순하게 스티어링 휠을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로만 판단했다면 이제는 훨씬 더 정교하게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7일이라는 용서 기간이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이 선 것 같아요. 실제로 생각해보시면 운전하다가 잠깐 휴대폰 확인하거나 음악 바꾸거나 내비게이션 목적지 수정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런 일상적인 행동들 때문에 스트라이크를 받았을 때 7일 동안 그게 누적되는 건 좀 과하다는 피드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변화로 인한 실제 체감 효과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복구 속도가 정확히 2배가 빨라진 거예요. 동일한 행동 패턴을 가진 사용자라고 해도 스트라이크가 쌓여서 잠금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유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실수로 스트라이크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죠. 기존 시스템에서는 5주차에 스트라이크 5개가 모두 쌓여서 FSD가 잠기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이 5주 정도마다 스트라이크가 하나씩 사라지니까 실질적으로 잠금 상태에 도달하기가 훨씬 어려워진 거예요. 특히 우발적인 실수, 그러니까 반복적인 부주의가 아니라 정말 가끔 일어나는 1회나 2회 정도의 실수라면 잠금까지 가는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진 거죠. 실사용 유연성도 엄청나게 개선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잠깐 휴대폰으로 급한 문자를 확인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바꿔야 한다든지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수정해야 한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주시가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기존보다는 훨씬 덜 장기적으로 불리하게 함께 용서 기간도 더 정교한 안전관리 철학에 맞춰서 보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사용자 편의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더 스마트하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진화라고 볼 수 있죠. 이번 변화에 맞춰서 FSD 이용 전략도 새롭게 세워야 해요. 제가 추천하는 전략 3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속일 2회 이상 스트라이크 방지 전략이에요. 3호 5일 단위로 초기화 리듬을 탄다고 생각하시고 경미한 피로나 집중력 저하가 느껴지면 일찍 FSD를 해제하고 잠깐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전보다는 훨씬 여유로워졌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안전의식은 유지해야겠죠? 두 번째는 휴도와 음성 명령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에요. 화면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목적지 변경은 음성으로, 미디어 조작은 스티어링 휠의 단축키나 음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시선 분산으로 인한 스트라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스타트 FSD 프롬팍 기능과의 조합 전략이에요. 최근 버전에서 P-인투 드라이브 기능과의 호환성이 많이 개선되었거든요. 출발 전에 모든 세팅을 마치고 FSD를 시작하면 초반에 바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라이크를 줄일 수 있어요. 결국 이번 변화는 한 줄로 요약하면 가혹한 징벌에서 정밀한 코칭으로 FSD 스트라이크 시스템의 철학이 한 단계 성숙해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처벌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용자가 더 안전하게 FSD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폭탄급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모델 3에 드디어 프론트 범퍼 카메라와 물리적 방향 지시 등 스토크가 돌아온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어디서 확인되었냐면 유럽 차량 승인 문서에서 모델 3의 프론트 범퍼 카메라 추가와 물리적 방향 지시 등 스토크 복귀가 명시적으로 확인된 거예요. 이는 최근에 리프레시된 모델 Y의 구성과 완전히 궤를 같이 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모델 Y 분이나 작은 턱차고지 경사 같은 부분들을 저속 주행할 때나 주차할 때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웠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좁은 주차 공간이 많은 환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범퍼 카메라가 추가되면 이런 근거리 시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뿐만 아니라 FSD의 근거리 인지 정밀도에도 상당한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자율주행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근거리 상황 판단이거든요. 실제로 주차할 때나 좁은 길을 지날 때 범퍼 카메라가 있으면 운전자의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특히 테슬라 같은 큰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이제 물리적 방향 지시 등 스토크 복귀 소식을 봐볼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터치 스크린으로 방향 지시 등을 조작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정말 많았거든요. 급 가감속이나 차선 변경 같이 즉시성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손의 감각, 그러니까 프로프리오셉션으로 오조작을 줄이고 직관성을 높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긴급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화면을 보면서 터치해야 하는 것보다는 손으로 느끼면서 바로 조작할 수 있는 물리적 버튼이나 스토크가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에요. 대다수 운전자들의 학습 비용이나 피로도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돼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는 이런 직관적인 조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서울 시내 운전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순간순간 빠른 판단과 조작이 필요한 상황이 정말 많잖아요. 기존 차량에 대한 레트로핏, 그러니까 후장착 가능성도 정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미 중국에서는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어요. 2025년 2월 이후에 생산된 모델 3의 유상 스토크 레트로핏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가격은 약 $35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문제는 이게 구형 차량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한국이나 유럽, 북미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는 아직 추후 공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범퍼 카메라 랩으로 결정을 내릴지 정말 궁금하죠. 우리나라 도입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유럽 승인에서 글로벌 전개로 이어지는 순서를 고려하면 한국 반영은 인증이나 형식 변경의 리드 타임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국내 딜리버리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레트로핏의 경우에는 서비스 센터의 수급 상황이나 공인비 공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테슬라 코리아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이지만 유럽 승인이 확인된 만큼 국내 도입도 그리 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요. 다만 정확한 일정은 좀 더 기다려봐야겠죠. 이번 두 가지 업데이트를 종합적으로 보면 테슬라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정말 명확해요.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FSD 스트라이크 운용을 더 유연하게 만들면서도 DMS, 그러니까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밀도를 통해서 실제 리스크는 오히려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정말 스마트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더 정교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면서도 안전성은 오히려 높이는 거니까요.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테슬라의 전략이 명확해 보여요. 모델 Y 리프레시에서 확인된 설계를 모델 3 로 확장하면서 제품군 전체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건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좋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어떤 테슬라 모델을 타더라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사용, 직관성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요. 특히 테슬라를 여러 대 운용하는 가정이나 기업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차량마다 조작법이 다르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이번 업데이트들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건 테슬라의 고객 피드백 반영 속도가 정말 빨라졌다는 점이에요. 스토크나 근거리 시야 같은 체감 UX 이슈에 대한 빠른 피드백 루프가 확실히 작동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변화가 몇 년씩 걸렸는데 이제는 정말 빠른 속도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건 테슬라의 조직 구조나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많이 효율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고객들의 목소리에 걸으니까 잠금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해요. 하지만 반복적인 부주의가 아니라 우발적인 1회나 2회 수준의 실수라면 잠금까지 가는 확률은 정말 유의미하게 낮아졌어요.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벼운 실수를 한다면 예전에는 5주 만에 잠금됐을 텐데 이제는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일상적인 사용 패턴이라면 거의 잠금 상태에 도달하기 어려워졌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Q2. 한국에서도 모델 3 스토크와 범퍼 카메라가 곧바로 적용되나요? 이것도 정말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일반적인 테슬라의 글로벌 출시 패턴을 보면 유럽 승인, 각 지역 인증 및 형식 변경, 그 다음에 생산 적용 순서로 진행돼요. 한국의 경우에는 승인 공지와 국내 서비스 공지를 함께 봐야 해요. 유럽 승인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한국에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 기준이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요. 하지만 테슬라가 최근에 글로벌 출시 속도를 많이 빠르게 하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해요. 아마 몇 개월 안에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Q3. 스토크 레트로핏은 한국에서 얼마일까요? 가격에 대한 질문도 정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중국에서 약 350달러 정도로 알려진 가격은 어디까지나 참고치일 뿐이에요. 각 지역별로 부품 공급 상황이나 공인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실제 가격은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부품 수입이나 서비스 센터 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중국보다는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한 가격은 테슬라 코리아에서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겠지만 대략적으로는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니까 공식 발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이번 두 가지 업데이트를 보면서 테슬라의 전략적 방향성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이런 빠른 개선과 업데이트 능력은 정말 독보적이에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식의 빠른 변화를 적용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능을 개선하고 하드웨어 변경 사항을 빠르게 반영하는 이런 능력은 정말 테슬라만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업데이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도 정말 흥미로워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물리적 조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홍콩 같은 시장에서도 이런 변화를 정말 반가워할 것 같아요. 유럽 시장에서는 이미 승인이 났으니까
곧 실제 차량에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그걸 보면서 다른 지역 소비자들의 기대감도 더 높아질 것 같아요. FSD 스트라이크 시스템의 변화는 단순히 편의성 개선을 넘어서서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완전 자율주행이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테슬라의 철학을 엿볼 수 있어요. 더 정교한 모니터링과 더 합리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서 운전자와 자율주행 시스템이 더 자연스럽게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좀 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 변화들은 테슬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합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예요. 범퍼 카메라 추가는 단순히 하드웨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 비전 시스템의 알고리즘도 함께 업데이트되어야 하거든요. FSD 스트라이크 시스템 변화 역시 단순히 숫자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운전자 모니터링 알고리즘의 정교함과 직결된 변화예요.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테슬라 사용자 커뮤니티에서의 반응도 정말 뜨거워요. 특히 FSD 스트라이크 완화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하는 분위기고 스토크 복귀에 대해서도 드디어 라는 반응이 많아요. 해외 테슬라 포럼들을 보면 이미 중국에서 스토크 레트로핏을 받은 사용자들의 후기도 올라오고 있어요. 대부분 만족도가 정말 높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야간 운전이나 복잡 수익원이 될 수도 있어요. 기존 고객들이 최신 기능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매출 기회가 되는 거죠. 안전성 측면에서 이번 변화들이 가지는 의미도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FSD 스트라이크 시스템이 더 합리적이 되면서 사용자들이 FSD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FSD를 사용하게 되면 전체적인 교통 안전도가 향상될 수 있어요. 인간의 실수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물리적 스토크의 복귀 역시 안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에요. 긴급 상황에서의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해지니까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죠. 이번 변화들을 통해서 테슬라가 얼마나 성숙한 제조업체가 되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초기에는 혁신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실용성과 사용자 편의성까지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어요. 완벽한 미래 기술을 추구하면서도 현재 사용자들의 니즈를 놓치지 않는 이런 접근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게 바로 성공하는 기업의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업데이트들을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추가 업데이트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마 다른 물리적 컨트롤들도 점진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어 선택 스토크나 와이퍼 컨트롤 같은 것들도 사용자 피드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죠. 지역별 적용 시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측해보면 유럽은 이미 승인이 났으니까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실제 차량에 적용될 것 같아요. 북미는 유럽과 비슷한 시기가 될 것 같고 아시아 지역은 좀 더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국가별 인증 절차나 현지 법규 적응 기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결국 이번 두 가지 업데이트를 종합해서 보면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완전한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용자 경험이 모두 유기적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경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특히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서는 테슬라의 이런 접근 방식이 업계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기술적 완성도와 사용자 편의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업데이트들이 테슬라 사용자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는 이런 개선 사항들이 더욱 빛을 발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사용자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더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테슬라의 두 가지 빅 업데이트 소식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교해진 안전과 돌아온 직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SD 스트라이크 시스템은 더 스마트하고 합리적이 되었고, 모델 3에는 사용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실용적인 기능들이 돌아왔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정말 테슬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미래의 기술을 추구하면서도 현재 사용자들의 편의를 놓치지 않는 이런 균형 감각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여러분은 이번 업데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FST 사용하시는 분들은 3.5일로 단축된 용서 기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그리고 모델 3 사용자분들은 스토크와 범퍼 카메라 복귀 소식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레트로핏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업데이트들이 언제쯤 우리나라에 적용될지 궁금하신 분들의 의견도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의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더 풍부한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테슬라의 최신 소식들과 업데이트 정보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핫한 소식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